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장지방이 잘못되었습니다입니다. 저자는 마키다 젠지, 출판사는 더난 출판사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볼록해진 뱃살이 눈에 거슬리고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나이 들어 생긴 뱃살의 대부분은 내장지방이다. 내장지방이 쌓이면 체형만 보기 싫은 게 아니다. 내장지방이 늘어나면 체내 만성염증이 일어나고 면역력이 저하된다. 그로 인해 나이가 들수록 주의해야 될 질병, 즉 암부터 심근경색, 생활습관병까지 다양한 질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 세상에는 내장지방을 빼준다고 주장하는 식품이 무수히 많이 있다. 그러나 내장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굳이 큰 금액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내장지방의 원인을 알고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뱃살을 뺄 수 있기 때문이다. 내장지방의 원인은 당질의 과다 섭취이다. 내장지방을 빼고 싶다면 당질의 과잉 섭취를 멈추는 당질 오프를 실천하면 된다. 뱃살의 원인인 내장지방은 조금만 노력해도 간단하게 뺄 수가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당질 오프 방법을 배워야 한다. 아무리 내장지방이 몸에 악영향을 끼친다 해도 급격하게 체중을 빼면 몸에 큰 부담이 가해진다. 전체 몸무게의 5%를 한 달에 감량하는 정도가 적당하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인 사람은 한 달에 3.5kg까지 뺀다고 생각하자. 겨우 3.5kg?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꾸준히 그 목표만큼 감량한다면 몇 개월 후에는 날씬한 몸이 될 것이다. 한 달에 전체 몸무게의 5% 이상을 빼면 피로, 변비, 피부 상함, 체온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쉬워진다. 게다가 몸의 위험을 느껴 요요가 오기 쉬워진다. 요요를 피하는 이유는 일단 떨어진 근육량은 늘지 않고 지방만 늘어나 점점 살을 빼기 어려운 몸이 되기 때문이다.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가 요요가 오는 이유는 급격한 체중 감소 때문이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살을 빼고 싶은지, 날씬해지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언제까지 몇 킬로그램을 뺄지,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면 무리한 감량과 요요를 걱정할 일 없이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가질 수가 있다. 당질의 역할과 종류를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당질, 즉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지방은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3대 영양소이다. 우리는 이러한 영양소를 주로 식사를 통해 섭취하여 몸과 뇌를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와 근육, 그리고 혈액, 골격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과잉 섭취로 몸속에 남은 당질은 중성지방이 되어 비만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과잉 섭취한 당질은 노화의 원인이 되는 최종당화 산물이라 불리는 물질을 만들게 된다. 인간의 몸과 뇌를 건강하게 움직이고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당질은 없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지만 과잉 섭취하면 해가 될 수가 있다. 당질을 함유한 식품으로는 탄수화물이 다량 함유된 쌀이나 빵, 면류, 그리고 설탕이 들어간 디저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유제품이나 술, 채소 등 확실하게 단맛이 나는 식품도 당질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당질을 많이 함유한 식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과잉 섭취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다. 당질은 체내에서 혈당이 되어 몸과 뇌를 움직이는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그러나 당질을 다 쓰지 못하면 중성지방으로 지방세포 속에 축적되고 피하지방이나 내장지방을 비대하게 만든다. 그러면 대사증후군의 발병 위험성도 높아진다. 캐커피는 악성도가 높다. 그렇다면 섭취하면 안 되는 당질은 무엇인가? 당질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이다. 그러나 현대인은 일절 섭취할 필요가 없는 나쁜 당질을 즐겨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 당질의 악성도를 알고 건강을 해칠 위험이 높은 당질의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다. 가장 악성도가 높은 것은 캔커피, 청량음료, 주스 등이다.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마시면 당질 중독에 빠진다. 액체로 섭취하는 당질은 본래의 소화 및 흡수 시스템에 맞지 않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백설탕을 많이 사용한 과자도 필연적으로 당질이 높을 수밖에 없다.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품종 개량으로 당도를 높인 과일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식인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많은 식품은 아침이나 낮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다량의 당질을 섭취하면 혈당치의 급상승뿐만 아니라 급하강을 초래한다. 췌장이 다량의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치가 급격히 내려가면 저혈당이 될 수가 있다. 이처럼 혈당치가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한다.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도 혈당 스파이크를 피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식단에 신경을 써야 한다. 흰 쌀밥이나 빵 등의 탄수화물은 다당류이지만 포도당으로 체내에 흡수되기까지는 씹어서 넘기고 위와 장에서 소화 분해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혈당치의 상승 속도가 비교적 완만하다. 한편 음료로 섭취하는 당질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장에 흡수되므로 혈당치가 단번에 올라간다.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려면 당질이 함유된 음료를 피해야 한다. 몸에 좋다고 하는 야채 주스, 우유 음료, 이온 음료에도 당질이 많이 들어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거나 너무 많이 마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가 있다. 인생 100세 시대인 요즘 건강한 장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당질 로프의 식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밥 대신 샐러드를 먹는 등 당질을 신경 쓰는 사람들을 겨냥한 메뉴를 내놓는 음식점도 많아졌다. 당질은 활력적인 활동에 필요한 영양소이다. 당질을 끊으면 저혈당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들 수도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질은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체내에 흡수되어 에너지원이 된다. 인간의 몸은 외부로부터 포도당 공급이 부족해지면 혈당치를 올리는 호르몬이 작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혈당이 될 수가 없다. 당질 오프의 효과적인 방법은 주식인 흰 쌀밥이나 빵을 빼는 것이다. 그러면 공복을 견딜 수 없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식을 빼는 대신 고기나 생선, 채소를 제대로 먹으면 된다. 식사를 조절하는 정도의 당질 오프에 그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요요가 오기 쉬워진다. 과도한 제한으로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우선 저녁 식단에서 주식을 빼고 먹기와 이와 같은 가능한 범위부터 시작을 해보자. 당질 오프로 섭취하는 당분을 줄일 경우
몸과 뇌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간이다. 평소 식사로 섭취한 당질은 소장에서 흡수된 뒤에 포도당 종합체인 글리코겐으로 간세포에 축적이 된다. 간에 축적된 글리코겐은 어떤 이유로 당질이 부족할 때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이를 당분해라고 한다. 또한 간은 단백질에서 분해된 아미노산과 중성지방에서 분해된 글리세롤을 사용하여 스스로 당질을 만들 수가 있다. 이것이 당 신생이다. 당 분해와 당 신생. 간의 이 두 가지 작용 덕분에 당지로프 식사를 해도 저혈당이 되지 않는다. 당지로프의 상태야말로 인체의 기본 설정이다. 수백만 년 전에 달하는 인류의 역사는 대부분 굶주림과의 싸움이었다. 인류의 조상은 가혹한 환경 속에서 식량을 얻기 위해 애썼다. 그 중에 밥과 빵 등 당질은 없었다. 당지로프로 살아남았다. 인간의 몸은 당지로프가 표준 상태였던 것이다. 당지로프와 혈당치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당지로프 상태에서는 혈당치를 올리는 호르몬과 낮추는 호르몬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인간의 몸은 굶주린 상태에 있으면 간이나 근육에 축적되어 있던 당분을 꺼내 에너지로 바꿔서 활동한다. 그때 글루카곤, 성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아드레날린 등 많은 호르몬이 작동해 당을 꺼내기 때문에 혈당치가 올라간다. 이와 같이 혈당치를 높이는 호르몬은 많은데 비해 혈당치를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밖에 없다. 이는 굶주림 상태가 표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인의 몸은 처리할 수 없는 당질이 넘쳐나 비만이나 생활습관병, 컨디션 불량을 일으키는 노화를 앞당기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당질 섭취가 짜증의 원인이다. 식후에 혈당치가 상승하면 인슐린이 작용하여 혈당치를 낮춘다. 그러면 글루카곤,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등의 호르몬이 기량작용을 하여 혈당치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그러나 식사할 때마다 과도한 당질을 섭취하면 혈당의 급상승과 급강하가 일어난다. 혈당치가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라 한다. 이 상태가 되면 자율신경은 혈당치를 올리거나 낮추는 호르몬을 끊임없이 분비한다. 그러면 과도한 호르몬 분비로 자율신경의 과부하가 나타난다. 자율신경은 본래 낮에는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고 밤에는 몸을 쉬게 하는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된다.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 등 혈당치를 높이는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어 휴식 상태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교감신경의 우위가 계속되면 각성 상태가 지속되어 짜증이 나고 신경이 예민해진다. 당지로프의 식생활을 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일이 없어진다. 더불어 원인 모를 짜증도 사라져 마음이 편안해진다. 당지로프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 당질의 과잉 섭취는 숙면의 적이다. 심신의 피로를 해소하고 활력을 충전하는 데 중요한 것은 밤에 숙면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녁에 당질을 과잉 섭취하면 숙면은커녕 땀을 흘리거나 이를 갈거나 악몽을 꿀 수도 있다. 이는 잠자는 동안 급상승한 혈당치를 낮추기 위해 분비된 인슐린으로 급격하게 혈당치가 떨어지는 야간 저혈당 때문이다. 수면 중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어야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다. 그런데 저녁에 당질을 대량으로 섭취해
저혈당 상태가 되면 혈당치를 높이기 위해 아드레날린이나 노르아드레날린 등의 흥분계 호르몬을 분비하느라 교감신경이 우위가 된다. 그러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해 다음날 일어났을 때도 피로감이 남는다. 저녁 식사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지 않아도 자기 전에는 달달한 것을 먹지 않아야 한다. 과일에 함유된 과당에 의해 혈당치가 올라가면 야간 저혈당이 되어 잠을 설치거나 쉽게 잠들지 못한다. 야간 저혈당은 젊은 여성에게 주로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잠자기 전에 당질을 많이 섭취한 것이 원인이다. 반대로 말하면 자기 전에 당질을 과잉 섭취하지 않으면 야간 저혈당 없이 숙면을 취할 수가 있다. 근력을 높이는 데도 당지로프는 효과가 있다. 당지로프로 급격하게 살이 빠지면 근력이 떨어져서 좋지 않다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운동에 의해서 근육이나 간에 축적된 당질이 연소하는 데 당질을 보충하지 않으면 근육이 연료로 사용되어 근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속설일 뿐 옳다고 할 수가 없다. 인간은 당질을 제한해 몸을 움직이고 당질이 부족해지면 글리코겐을 연료로 소비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근육이나 간에 당질 저장고에 있는 글리코겐을 전부 사용하고 나면 근육을 분해해서 연료로 삼는다는 것은 틀렸다. 근육의 단백질은 몸이 기아 상태가 되면 최종적으로 연료로 변환되어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된다. 그 전에 체내에 축적된 지방, 이 지방을 사용하고 난 후에 그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다. 지방은 보통 1개월 이상 몸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양이 있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어들 때까지 체지방이 떨어지는 일은 웬만해서는 불가능하다. 근육에 단백질이 사용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당지로프에 의해서 체중이 감소되어 몸이 가벼워지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든다. 그만큼 강도 높은 운동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당지로프의 식습관으로 다이어트, 노화 예방, 건강 촉진을 기대할 수가 있다. 그러나 당질을 일상적으로 섭취하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당지로프로 전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당지로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이어트 효과뿐이 아니다. 최대의 이점은 혈당치의 안정화이다. 혈당 스파이크는 몸뿐 아니라 정신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혈당치는 섭취하는 당질의 양으로 변동이 되는데 바꿔 말하면 당질의 양을 조절하는 것으로 혈당치의 급상승과 급강하를 막을 수가 있다. 당질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대체 식품을 추천한다. 식사를 즐기면서도 당질을 과잉 섭취하지 않으려면 당분이 듬뿍 들어간 주스 대신 차나 아메리카노 마시기, 흰 설탕이 잔뜩 들어간 과자를 줄이고 꿀이나 카카오 함량이 높은 초콜릿으로 대신 섭취한다. 흰 쌀밥이나 빵을 줄이고 고기나 생선을 늘리는 것이다. 대체 식품을 활용하면 당지로프의 생활이 덜 어려울 것이다. 당질에는 청량음료, 과즙, 현미밥, 전리품 빵 등 종류가 다양하다. 그런데 액체에 녹은 당질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기 때문에 악성도가 높다. 당질을 섭취할 거라면 섬유질이 많은 현미나 전리품 빵을 추천한다. 자연 상태에 가깝고 꼭꼭 씹어서 먹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다. 밤에는 당질 제로를 추천한다. 식후의 활동 시간에 맞춰 당질 섭취 비율을 정해라. 대체로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라고 권장하는데 끼니마다 식단과 식후의 활동 시간에 차이가 있다.
아침에 하루를 활기차게 열고 몸의 스위치를 켜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오후에는 오래 활동할 것을 고려해 점심에 제대로 에너지를 보충해야 한다. 그에 비해서 저녁에는 남만큼 활달하게 활동하지 않으므로 칼로리가 전부 소비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에 따라 식단도 바꿀 필요가 있다. 식후의 활동량을 생각하면 당질의 비율은 아침 3, 점심 5, 저녁 2가 적당하다. 식사 이외에도 당질을 섭취하는 것을 생각하면 아침 5, 점심 5, 저녁 0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게다가 취침 시간 4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다. 저녁 식사에는 당질 제로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야간 저혈당 원인이 되는 취침 전 고혈당이 해소되면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다음날 아침의 컨디션도 좋을 것이다. 저녁 식사에는 흰 쌀밥, 밀가루는 물론 뿌리 채소도 피한다. 술을 마신다면 증류주나 화이트 와인을 선택하자. 맥주를 억지로 참는 것보다는 딱 한 잔을 기분 좋게 마시자. 혼자 특별한 메뉴를 선택하기 어렵다면 1인용 불판이 있는 가게나 1인분 메뉴를 활용하는 등 스트레스 없이 당질 제로의 술자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해보자. 건강을 위해서 우유를 마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건강을 위해서라면 우유보다는 두유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은 우유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두유에 함유되어 있는 철분이 우유에는 없다. 그리고 단맛을 뺀 무조정 두유는 당질의 양이 우유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무조정 두유가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은 녹차, 불말 등을 섞어서 만든 두유 말차로 먹어보자. 우유의 단맛은 유당에 의한 것이다. 유당은 체내에서 포도당과 락토스로 분해되어 혈당치를 올리는 작용을 한다. 장기간 대량으로 마시면 알레르기, 대장암, 당뇨병을 유발한다. 또한 우유로 만든 요구르트도 혈당치에 관해서는 다른 건강 효과를 반감시킬 정도로 좋지 않다. 유산균을 먹었을 때 장내 환경과 체질의 궁합은 사람마다 다르다. 효과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은 그런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다. 우선 2주 반 정도 같은 제품을 먹어보며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해보자. 통증이 있거나 기분이 나쁘다면 당신의 몸에 맞지 않는 요구르트이다. 식후에 매일 조금씩 먹어보고 건강 효과를 살펴보자. 굶으면 혈당치가 상승해 질병의 위험이 높아진다. 먹는 양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체지방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말이다. 오히려 끼니를 굶으면 혈당치가 오르고 살찌기가 쉬워진다. 2017년 독일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아침을 굶으면 하루 평균 혈당치가 상승하고 점점 몸의 염증과 동맥경화가 진행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끼니를 굶으면 오히려 살찌기 쉽고 당뇨병 위험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혈당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식사 횟수를 줄이는 것이 역효과이다. 하루에 먹는 분량이 같으면 식사 횟수를 늘리는 편이 낫다. 즉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혈당치를 조절할 수가 있다. 피해야 되는 식사법으로는 공복에 과식하는 것이다. 공복으로 저혈당 상태였던 몸에 급격하게 당질을 섭취하면 혈액 중의 포도당이 급격히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초래하게 된다.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에 큰 부담을 주어 자칫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
물을 많이 마시면 혈중 당 농도가 낮아진다. 당지로프 외에도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만드는 습관으로 매일 물 많이 마시기를 빠뜨릴 수 없다.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 혈당치를 낮춰 비만을 방지한다. 또한 신장 기능을 향상시키는데도 물은 필수적이다. 신선한 물을 듬뿍 마시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 체내 수분이 모자라면 소변으로 배출하는 수분이 적어지고 체내에 독소가 계속 남을 우려가 있다. 하루에 섭취해야 될 물의 양은 2리터가 표준이지만 3리터 이상을 권장한다. 3리터 중에는 요리에 들어있는 수분도 포함된다. 물을 마시지 않지만 캔커피나 주스, 청량음료는 자주 마신다는 사람이 있는데 좋은 방법이 아니다. 대부분의 주스에는 당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달콤한 음료에는 모두 감미료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 대신에 주스를 마시면 수분뿐만 아니라 당질을 섭취하게 된다. 따라서 체내의 세포에 수분을 공급한다는 이점보다는 여분의 당질이 체내에 쌓인다는 단점이 있다. 내장 지방을 줄이는 의자에 앉는 법. 업무상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사람이 많은데 앉아있는 자세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앉아있는 자세는 몸에 나쁜 영향을 끼쳐서 비만의 원인이 된다.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11시간 이상인 사람은 4시간 미만인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40%나 높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오래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비만이나 생활습관병으로 이어진다. 비만 방지,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해서라도 서서 활동하는 습관을 들이고 앉는 방법도 궁리해봐야 한다. 앉을 때 신경 써야 할 것은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척추를 똑바로 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인간의 머리는 성인 평균 약 5kg 정도로 무게가 상당하다. 일직선으로 머리를 지탱하는 자세라면 몸 무게로 그 무게를 받칠 수가 있다. 그런데 등받이에 기대면 머리가 앞으로 나오는 형태가 되어 목과 어깨에 부담이 커진다. 그러면 어깨 결림이나 목 결림 등이 생기고 신진대사도 나빠져 몸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또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올바른 자세로 앉으면 몸통이 단련이 된다. 몸통은 몸의 내부 근육으로 기초 신진대사를 올려준다. 올바른 자세로 앉는 것만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식사 직후에 걸으면 혈당치가 치솟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식후에는 혈당치가 오르는데 곧바로 운동을 하면 억제할 수가 있다. 이것은 올라간 혈당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혈당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식후에 곧바로 혈당치가 올라가기 전에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에는 식후에 쉬어야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러나 이 낡은 상식을 믿었다가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살이 찐다. 그렇다고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 1분간 스쿼트를 하거나 20분 걷기와 같이 몸을 조금 움직이는 정도로도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것이다. 걸을 때는 척추를 똑바로 편 자세로 걷자. 등이 굽어 있으면 팔을 충분히 움직이면서 걷기가 어렵다. 자연스럽게 팔을 움직이고 있는지를 의식하며 걷는 것이 요령이다. 걷는 속도는 조금 빠른 것이 좋다. 평소 보폭보다 10cm 정도 넓히면 자연스럽게 속도를 올릴 수가 있다. 시간은 15에서 20분을 목표로 한다. 새끼 식사 후에 운동을 한다면 하루에 8,000보 정도를 목표로 하면 좋다. 출퇴근과 근무 중에도 가능한 간단한 운동. 제2의 심장, 종아리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한다. 지방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당지로프의 식생활이다. 매일 운동으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그 효과는 더욱 높아진다.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는 사람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동작으로 운동 습관을 들일 수가 있다. 업무나 출퇴근, 집안일 중에 틈틈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발 뒤꿈치 올리고 내리기 운동이다. 벽이나 테이블, 손잡이 등을 붙잡고 발 뒤꿈치를 올렸다 내리기만 하면 된다. 시간은 1에서 5분을 1세트로 하루에 3세트 정도가 이상적이다. 이 운동의 포인트는 종아리다. 하반신의 혈액을 심장 방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용하여 다리 혈관의 혈액을 중력에 반하여 아래에서 위로 보낸다. 몸 구석구석 고스트 혈관이라 불리는 모세혈관까지 혈액을 보내서 신진대사도 높인다. 발 뒤꿈치를 올리거나 내리면 종아리 혈관이 압박과 이완을 반복하여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지방을 연소하기 쉬운 몸으로 바꿔나가자. 아미노산 점수 100점인 닭고기. 아미노산 점수란 식품의 단백질이 어느 정도 양질인지를 표시한 것이다. 닭고기는 아미노산 점수가 100점인 우등생이다. 닭고기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전부가 필수 아미노산이다. 동물성 단백질은 LDL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닭고기는 지방분이 적은 데다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인산, 리놀산에는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효능이 있다. 또 고기를 먹으면 대장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그러나 닭고기 섭취는 대장암의 위험성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국립암연구센터의 연구로 밝혀졌다. 닭고기에는 비타민 B군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피로 해소나 항산화 작용이 있는 이미다졸 디펩타이드도 풍부하다. 특히 닭가슴살에는 이미다졸 디펩타이드의 일종인 키르노신이 함유되어 있다. 키르노신은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로 노화 물질인 체종당화 산물을 억제하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 닭가슴살을 섭취함으로써 몸속의 활성산소와 노화 물질을 제거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다. 당지로프 식사에 곁들이면 체종당화 산물도 줄여주는 식초. 식초는 곡물과 과일 등을 발효시켜 만든 알코올을 아세트산으로 한층 더 발효해서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세트산과 구연산 성분이 대사를 활성화하여 음식물을 효율적으로 에너지로 바꿔준다. 식초는 활력 증강이나 피로물질인 젖산의 분해에 효과가 있다. 피곤할 때 신맛이 나는 그러한 성분을 먹으면 효과적인 것이 이 때문이다. 또한 식품 속에 체중당화 산물을 줄이는 효능이 있으므로 당지로프 식사에 식초를 더하면 체중당화 산물도 생성되지 않는다. 포도가 원료인 와인 식초와 발사믹 식초에는 폴리페놀이 많아서 건강 효과를 더욱더 기대할 수가 있다. 식초는 염분 감소에도 효과적이어서 식초를 첨가하면 소량의 소금으로도 염분을 강하게 느낀다. 조미료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대로 마시는 것도 효과적이다. 마시는 흑초와 같이 음료용 식초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이런 음료는 마시기 좋게 인공 감미료 등 당분이 첨가된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당질을 관리하고 싶다면 보통의 식초를 탄산수에 섞어 마시는 것이 좋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장지방이 잘못되었습니다입니다.
저자는 마키다 젠지, 출판사는 더난 출판사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볼록해진 뱃살이 눈에 거슬리고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나이 들어 생긴 뱃살의 대부분은 내장 지방이다. 내장 지방이 쌓이면 체형만 보기 싫은 게 아니다.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체내 만성염증이 일어나고 면역력이 저하된다. 그로 인해 나이가 들수록 주의해야 될 질병, 즉 암부터 심근경색, 생활습관병까지 다양한 질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 세상에는 내장 지방을 빼준다고 주장하는 식품이 무수히 많이 있다. 그러나 내장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굳이 큰 금액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내장 지방의 원인을 알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뱃살을 뺄 수 있기 때문이다. 내장 지방의 원인은 당질의 과다 섭취이다. 내장 지방을 빼고 싶다면 당질의 과잉 섭취를 멈추는 당질 오프를 실천하면 된다. 뱃살의 원인인 내장 지방은 조금만 노력해도 간단하게 뺄 수가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당질 오프 방법을 배워야 한다. 아무리 내장 지방이 몸에 악영향을 끼친다 해도 급격하게 체중을 빼면 몸에 큰 부담이 가해진다. 전체 몸무게의 5%를 한 달에 감량하는 정도가 적당하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인 사람은 한 달에 3.5kg까지 뺀다고 생각하자. 겨우 3.5kg?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꾸준히 그 목표만큼 감량한다면 몇 개월 후에는 날씬한 몸이 될 것이다. 한 달에 전체 몸무게의 5% 이상을 빼면 피로, 변비, 피부 상함, 체온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쉬워진다. 게다가 몸의 위험을 느껴 요요가 오기 쉬워진다. 요요를 피하는 이유는 일단 떨어진 근육량은 늘지 않고 지방만 늘어나 점점 살을 빼기 어려운 몸이 되기 때문이다.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가 요요가 오는 이유는 급격한 체중 감소 때문이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살을 빼고 싶은지, 날씬해지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언제까지 몇 킬로그램을 뺄지,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면 무리한 감량과 요요를 걱정할 일 없이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가질 수가 있다. 당질의 역할과 종류를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당질, 즉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지방은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3대 영양소이다. 우리는 이러한 영양소를 주로 식사를 통해 섭취하여 몸과 뇌를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와 근육, 그리고 혈액, 골격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과잉 섭취로 몸속에 남은 당질은 중성지방이 되어 비만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과잉 섭취한 당질은 노화의 원인이 되는 최종당화 산물이라 불리는 물질을 만들게 된다. 인간의 몸과 뇌를 건강하게 움직이고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당질은 없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지만 과잉 섭취하면 해가 될 수가 있다. 당질을 함유한 식품으로는 탄수화물이 다량 함유된 쌀이나 빵, 면류, 그리고 설탕이 들어간 디저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유제품이나 술, 채소 등 확실하게 단맛이 나는 식품도 당질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당질을 많이 함유한 식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과잉 섭취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다.
당질은 체내에서 혈당이 되어 몸과 뇌를 움직이는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그러나 당질을 다 쓰지 못하면 중성지방으로 지방세포 속에 축적되고 피하지방이나 내장지방을 비대하게 만든다. 그러면 대사증후군의 발병 위험성도 높아진다. 캐커피는 악성도가 높다. 그렇다면 섭취하면 안 되는 당질은 무엇인가? 당질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이다. 그러나 현대인은 일절 섭취할 필요가 없는 나쁜 당질을 즐겨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 당질의 악성도를 알고 건강을 해칠 위험이 높은 당질의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다. 가장 악성도가 높은 것은 캔커피, 청량음료, 주스 등이다.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마시면 당질 중독에 빠진다. 액체로 섭취하는 당질은 본래의 소화 및 흡수 시스템에 맞지 않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백설탕을 많이 사용한 과자도 필연적으로 당질이 높을 수밖에 없다.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품종 개량으로 당도를 높인 과일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식인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많은 식품은 아침이나 낮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다량의 당질을 섭취하면 혈당치의 급상승뿐만 아니라 급하강을 초래한다. 췌장이 다량의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치가 급격히 내려가면 저혈당이 될 수가 있다. 이처럼 혈당치가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한다.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도 혈당 스파이크를 피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식단에 신경을 써야 한다. 흰 쌀밥이나 빵 등의 탄수화물은 다당류이지만 포도당으로 체내에 흡수되기까지는 씹어서 넘기고 위와 장에서 소화 분해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혈당치의 상승 속도가 비교적 완만하다. 한편 음료로 섭취하는 당질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장에 흡수되므로 혈당치가 단번에 올라간다.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려면 당질이 함유된 음료를 피해야 한다. 몸에 좋다고 하는 야채 주스, 우유 음료, 이온 음료에도 당질이 많이 들어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거나 너무 많이 마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가 있다. 인생 100세 시대인 요즘 건강한 장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당질 로프의 식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밥 대신 샐러드를 먹는 등 당질을 신경 쓰는 사람들을 겨냥한 메뉴를 내놓는 음식점도 많아졌다. 당질은 활력적인 활동에 필요한 영양소이다. 당질을 끊으면 저혈당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들 수도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질은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체내에 흡수되어 에너지원이 된다. 인간의 몸은 외부로부터 포도당 공급이 부족해지면 혈당치를 올리는 호르몬이 작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혈당이 될 수가 없다. 당질 오프의 효과적인 방법은 주식인 흰 쌀밥이나 빵을 빼는 것이다. 그러면 공복을 견딜 수 없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식을 빼는 대신 고기나 생선, 채소를 제대로 먹으면 된다. 식사를 조절하는 정도의 당질 오프에 그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요요가 오기 쉬워진다. 과도한 제한으로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우선 저녁 식단에서 주식을 빼고 먹기와 이와 같은 가능한 범위부터 시작을 해보자. 당질 오프로 섭취하는 당분을 줄일 경우 몸과 뇌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간이다.
평소 식사로 섭취한 당질은 소장에서 흡수된 뒤에 포도당 종합체인 글리코겐으로 간세포에 축적이 된다. 간에 축적된 글리코겐은 어떤 이유로 당질이 부족할 때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이를 당분해라고 한다. 또한 간은 단백질에서 분해된 아미노산과 중성지방에서 분해된 글리세롤을 사용하여 스스로 당질을 만들 수가 있다. 이것이 당 신생이다. 당 분해와 당 신생. 간의 이 두 가지 작용 덕분에 당지로프 식사를 해도 저혈당이 되지 않는다. 당지로프의 상태야말로 인체의 기본 설정이다. 수백만 년 전에 달하는 인류의 역사는 대부분 굶주림과의 싸움이었다. 인류의 조상은 가혹한 환경 속에서 식량을 얻기 위해 애썼다. 그 중에 밥과 빵 등 당질은 없었다. 당지로프로 살아남았다. 인간의 몸은 당지로프가 표준 상태였던 것이다. 당지로프와 혈당치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당지로프 상태에서는 혈당치를 올리는 호르몬과 낮추는 호르몬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인간의 몸은 굶주린 상태에 있으면 간이나 근육에 축적되어 있던 당분을 꺼내 에너지로 바꿔서 활동한다. 그때 글루카곤, 성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아드레날린 등 많은 호르몬이 작동해 당을 꺼내기 때문에 혈당치가 올라간다. 이와 같이 혈당치를 높이는 호르몬은 많은데 비해 혈당치를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밖에 없다. 이는 굶주림 상태가 표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인의 몸은 처리할 수 없는 당질이 넘쳐나 비만이나 생활습관병, 컨디션 불량을 일으키는 노화를 앞당기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당질 섭취가 짜증의 원인이다. 식구의 혈당치가 상승하면 인슐린이 작용하여 혈당치를 낮춘다. 그러면 글루카곤,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등의 호르몬이 기량작용을 하여 혈당치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그러나 식사할 때마다 과도한 당질을 섭취하면 혈당의 급상승과 급강하가 일어난다. 혈당치가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라 한다. 이 상태가 되면 자율신경은 혈당치를 올리거나 낮추는 호르몬을 끊임없이 분비한다. 그러면 과도한 호르몬 분비로 자율신경의 과부하가 나타난다. 자율신경은 본래 낮에는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고 밤에는 몸을 쉬게 하는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된다.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 등 혈당치를 높이는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어 휴식 상태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교감신경의 우위가 계속되면 각성 상태가 지속되어 짜증이 나고 신경이 예민해진다. 당지로프의 식생활을 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일이 없어진다. 더불어 원인 모를 짜증도 사라져 마음이 편안해진다. 당지로프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 당질의 과잉 섭취는 숙면의 적이다. 심신의 피로를 해소하고 활력을 충전하는 데 중요한 것은 밤에 숙면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녁에 당질을 과잉 섭취하면 숙면은커녕 땀을 흘리거나 이를 갈거나 악몽을 꿀 수도 있다. 이는 잠자는 동안 급상승한 혈당치를 낮추기 위해 분비된 인슐린으로 급격하게 혈당치가 떨어지는 야간 저혈당 때문이다. 수면 중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어야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다. 그런데 저녁에 당질을 대량으로 섭취해 저혈당 상태가 되면 혈당치를 높이기 위해 아드레날린이나 노르아드레날린 등의 흥분계 호르몬을 분비하느라
교감신경이 우위가 된다. 그러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해 다음날 일어났을 때도 피로감이 남는다. 저녁 식사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지 않아도 자기 전에는 달달한 것을 먹지 않아야 한다. 과일에 함유된 과당에 의해 혈당치가 올라가면 야간 저혈당이 되어 잠을 설치거나 쉽게 잠들지 못한다. 야간 저혈당은 젊은 여성에게 주로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잠자기 전에 당질을 많이 섭취한 것이 원인이다. 반대로 말하면 자기 전에 당질을 과잉 섭취하지 않으면 야간 저혈당 없이 숙면을 취할 수가 있다. 근력을 높이는 데도 당지로프는 효과가 있다. 당지로프로 급격하게 살이 빠지면 근력이 떨어져서 좋지 않다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운동에 의해서 근육이나 간에 축적된 당질이 연소하는 데 당질을 보충하지 않으면 근육이 연료로 사용되어 근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속설일 뿐 옳다고 할 수가 없다. 인간은 당질을 제한해 몸을 움직이고 당질이 부족해지면 글리코겐을 연료로 소비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근육이나 간에 당질 저장고에 있는 글리코겐을 전부 사용하고 나면 근육을 분해해서 연료로 삼는다는 것은 틀렸다. 근육의 단백질은 몸이 기아 상태가 되면 최종적으로 연료로 변환되어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된다. 그 전에 체내에 축적된 지방, 이 지방을 사용하고 난 후에 그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다. 지방은 보통 1개월 이상 몸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양이 있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어들 때까지 체지방이 떨어지는 일은 웬만해서는 불가능하다. 근육의 단백질이 사용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당지로프에 의해서 체중이 감소되어 몸이 가벼워지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든다. 그만큼 강도 높은 운동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당지로프의 식습관으로 다이어트, 노화 예방, 건강 촉진을 기대할 수가 있다. 그러나 당질을 일상적으로 섭취하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당지로프로 전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당지로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이어트 효과뿐이 아니다. 최대의 이점은 혈당치의 안정화이다. 혈당 스파이크는 몸뿐 아니라 정신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혈당치는 섭취하는 당질의 양으로 변동이 되는데 바꿔 말하면 당질의 양을 조절하는 것으로 혈당치의 급상승과 급 강하를 막을 수가 있다. 당질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대체 식품을 추천한다. 식사를 즐기면서도 당질을 과잉 섭취하지 않으려면 당분이 듬뿍 들어간 주스 대신 차나 아메리카노 마시기, 흰 설탕이 잔뜩 들어간 과자를 줄이고 꿀이나 카카오 함량이 높은 초콜릿으로 대신 섭취한다. 흰 쌀밥이나 빵을 줄이고 고기나 생선을 늘리는 것이다. 대체 식품을 활용하면 당지로프의 생활이 덜 어려울 것이다. 당질에는 청량음료, 과즙, 현미밥, 전리품 빵 등 종류가 다양하다. 그런데 액체에 녹은 당질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기 때문에 악성도가 높다. 당질을 섭취할 거라면 섬유질이 많은 현미나 전리품 빵을 추천한다. 자연 상태에 가깝고 꼭꼭 씹어서 먹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다. 밤에는 당질 제로를 추천한다. 식후의 활동 시간에 맞춰 당질 섭취 비율을 정해라. 대체로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라고 권장하는데 끼니마다 식단과 식후의 활동 시간에 차이가 있다. 아침에 하루를 활기차게 열고 몸의 스위치를 켜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오후에는 오래 활동할 것을 고려해
점심에 제대로 에너지를 보충해야 한다. 그에 비해서 저녁에는 남만큼 활달하게 활동하지 않으므로 칼로리가 전부 소비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에 따라 식단도 바꿀 필요가 있다. 식후의 활동량을 생각하면 당질의 비율은 아침 3, 점심 5, 저녁 2가 적당하다. 식사 이외에도 당질을 섭취하는 것을 생각하면 아침 5, 점심 5, 저녁 0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게다가 취침 시간 4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다. 저녁 식사에는 당질 제로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야간 저혈당 원인이 되는 취침 전 고혈당이 해소되면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다음날 아침의 컨디션도 좋을 것이다. 저녁 식사에는 흰 쌀밥, 밀가루는 물론 뿌리 채소도 피한다. 술을 마신다면 중류주나 화이트 와인을 선택하자. 맥주를 억지로 참는 것보다는 딱 한 잔을 기분 좋게 마시자. 혼자 특별한 메뉴를 선택하기 어렵다면 1인용 불판이 있는 가게나 1인분 메뉴를 활용하는 등 스트레스 없이 당질 제로의 술자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해보자. 건강을 위해서 우유를 마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건강을 위해서라면 우유보다는 두유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은 우유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두유에 함유되어 있는 철분이 우유에는 없다. 그리고 단맛을 뺀 무조정 두유는 당질의 양이 우유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무조정 두유가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은 녹차, 불말 등을 섞어서 만든 두유 말차로 먹어보자. 우유의 단맛은 유당에 의한 것이다. 유당은 체내에서 포도당과 락토스로 분해되어 혈당치를 올리는 작용을 한다. 장기간 대량으로 마시면 알레르기, 대장암, 당뇨병을 유발한다. 또한 우유로 만든 요구르트도 혈당치에 관해서는 다른 건강 효과를 반감시킬 정도로 좋지 않다. 유산균을 먹었을 때 장내 환경과 체질의 궁합은 사람마다 다르다. 효과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은 그런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다. 우선 2주 반 정도 같은 제품을 먹어보며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해보자. 통증이 있거나 기분이 나쁘다면 당신의 몸에 맞지 않는 요구르트이다. 식후에 매일 조금씩 먹어보고 건강 효과를 살펴보자. 굶으면 혈당치가 상승해 질병의 위험이 높아진다. 먹는 양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체지방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말이다. 오히려 끼니를 굶으면 혈당치가 오르고 살찌기가 쉬워진다. 2017년 독일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아침을 굶으면 하루 평균 혈당치가 상승하고 점점 몸의 염증과 동맥경화가 진행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끼니를 굶으면 오히려 살찌기 쉽고 당뇨병 위험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혈당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식사 횟수를 줄이는 것이 역효과이다. 하루에 먹는 분량이 같으면 식사 횟수를 늘리는 편이 낫다. 즉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혈당치를 조절할 수가 있다. 피해야 되는 식사법으로는 공복에 과식하는 것이다. 공복으로 저혈당 상태였던 몸에 급격하게 당질을 섭취하면 혈액 중의 포도당이 급격히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초래하게 된다.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에 큰 부담을 주어 자칫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 물을 많이 마시면 혈중 당 농도가 낮아진다. 당질 오프 외에도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만드는 습관으로
매일 물 많이 마시기를 빠뜨릴 수 없다.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 혈당치를 낮춰 비만을 방지한다. 또한 신장 기능을 향상시키는데도 물은 필수적이다. 신선한 물을 듬뿍 마시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 체내 수분이 모자라면 소변으로 배출하는 수분이 적어지고 체내에 독소가 계속 남을 우려가 있다. 하루에 섭취해야 될 물의 양은 2리터가 표준이지만 3리터 이상을 권장한다. 3리터 중에는 요리에 들어있는 수분도 포함된다. 물을 마시지 않지만 캔커피나 주스, 청량음료는 자주 마신다는 사람이 있는데 좋은 방법이 아니다. 대부분의 주스에는 당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달콤한 음료에는 모두 감미료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 대신에 주스를 마시면 수분뿐만 아니라 당질을 섭취하게 된다. 따라서 체내의 세포에 수분을 공급한다는 이점보다는 여분의 당질이 체내에 쌓인다는 단점이 있다. 내장 지방을 줄이는 의자에 앉는 법. 업무상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사람이 많은데 앉아있는 자세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앉아있는 자세는 몸에 나쁜 영향을 끼쳐서 비만의 원인이 된다.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11시간 이상인 사람은 4시간 미만인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40%나 높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오래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비만이나 생활습관병으로 이어진다. 비만 방지,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해서라도 서서 활동하는 습관을 들이고 앉는 방법도 궁리해봐야 한다. 앉을 때 신경 써야 할 것은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척추를 똑바로 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인간의 머리는 성인 평균 약 5kg 정도로 무게가 상당하다. 일직선으로 머리를 지탱하는 자세라면 몸 무게로 그 무게를 받칠 수가 있다. 그런데 등받이에 기대면 머리가 앞으로 나오는 형태가 되어 목과 어깨에 부담이 커진다. 그러면 어깨 결림이나 목 결림 등이 생기고 신진대사도 나빠져 몸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또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올바른 자세로 앉으면 몸통이 단련이 된다. 몸통은 몸의 내부 근육으로 기초 신진대사를 올려준다. 올바른 자세로 앉는 것만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식사 직후에 걸으면 혈당치가 치솟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식후에는 혈당치가 오르는데 곧바로 운동을 하면 억제할 수가 있다. 이것은 올라간 혈당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혈당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식후에 곧바로 혈당치가 올라가기 전에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에는 식후에 쉬어야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러나 이 낡은 상식을 믿었다가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살이 찐다. 그렇다고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 1분간 스쿼트를 하거나 20분 걷기와 같이 몸을 조금 움직이는 정도로도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것이다. 걸을 때는 척추를 똑바로 편 자세로 걷자. 등이 굽어 있으면 팔을 충분히 움직이면서 걷기가 어렵다. 자연스럽게 팔을 움직이고 있는지를 의식하며 걷는 것이 요령이다. 걷는 속도는 조금 빠른 것이 좋다. 평소 보폭보다 10cm 정도 넓히면 자연스럽게 속도를 올릴 수가 있다. 시간은 15에서 20분을 목표로 한다. 새끼 식사 후에 운동을 한다면 하루에 8,000보 정도를 목표로 하면 좋다. 출퇴근과 근무 중에도 가능한 간단한 운동. 제2의 심장, 종아리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한다. 지방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당질 오프의 식생활이다.
매일 운동으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그 효과는 더욱 높아진다.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는 사람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동작으로 운동 습관을 들일 수가 있다. 업무나 출퇴근, 집안일 중에 틈틈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발 뒤꿈치 올리고 내리기 운동이다. 벽이나 테이블, 손잡이 등을 붙잡고 발 뒤꿈치를 올렸다 내리기만 하면 된다. 시간은 1에서 5분을 1세트로 하루에 3세트 정도가 이상적이다. 이 운동의 포인트는 종아리다. 하반신의 혈액을 심장 방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용하여 다리 혈관의 혈액을 중력에 반하여 아래에서 위로 보낸다. 몸 구석구석 고스트 혈관이라 불리는 모세혈관까지 혈액을 보내서 신진대사도 높인다. 발 뒤꿈치를 올리거나 내리면 종아리 혈관이 압박과 이완을 반복하여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지방을 연소하기 쉬운 몸으로 바꿔나가자. 아미노산 점수 100점인 닭고기. 아미노산 점수란 식품의 단백질이 어느 정도 양질인지를 표시한 것이다. 닭고기는 아미노산 점수가 100점인 우등생이다. 닭고기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전부가 필수 아미노산이다. 동물성 단백질은 LDL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닭고기는 지방분이 적은 데다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인산, 리놀산에는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효능이 있다. 또 고기를 먹으면 대장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그러나 닭고기 섭취는 대장암의 위험성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국립암연구센터의 연구로 밝혀졌다. 닭고기에는 비타민 B군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피로 해소나 항산화 작용이 있는 이미다졸 디펩타이드도 풍부하다. 특히 닭가슴살에는 이미다졸 디펩타이드의 일종인 키르노신이 함유되어 있다. 키르노신은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로 노화 물질인 체종당화 산물을 억제하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 닭가슴살을 섭취함으로써 몸속의 활성산소와 노화 물질을 제거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다. 당지로프 식사에 곁들이면 체종당화 산물도 줄여주는 식초. 식초는 곡물과 과일 등을 발효시켜 만든 알코올을 아세트산으로 한층 더 발효해서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세트산과 구연산 성분이 대사를 활성화하여 음식물을 효율적으로 에너지로 바꿔준다. 식초는 활력 증강이나 피로물질인 젖산의 분해에 효과가 있다. 피곤할 때 신맛이 나는 그러한 성분을 먹으면 효과적인 것이 이 때문이다. 또한 식품 속에 체중당화 산물을 줄이는 효능이 있으므로 당지로프 식사에 식초를 더하면 체중당화 산물도 생성되지 않는다. 포도가 원료인 와인 식초와 발사믹 식초에는 폴리페놀이 많아서 건강 효과를 더욱더 기대할 수가 있다. 식초는 염분 감소에도 효과적이어서 식초를 첨가하면 소량의 소금으로도 염분을 강하게 느낀다. 조미료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대로 마시는 것도 효과적이다. 마시는 흑초와 같이 음료용 식초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이런 음료는 마시기 좋게 인공 감미료 등 당분이 첨가된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당질을 관리하고 싶다면 보통의 식초를 탄산수에 섞어 마시는 것이 좋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